연애 좀 해라. 너무 일이랑 사랑에 빠져 사는 거 아니냐. 네. 연애를 몇 년 쉬신 건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저기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오늘 마인드엠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주인공의 이름 직접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짝사랑하는 보험 설계사 김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지금 짝사랑하는 보험 설계사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조남이 이름에 태양이 들어가죠. 뜨거 어쩐지 내가 오늘 이거 챙기고 싶더라. 태양을 피하고 싶어. 정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 우리 김태양 FP님의 못다한 이야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대전에서 오셨는데 대전 분은 아니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전이 고향은 아니고 이제 일 시작하면서 제가 대전에 오기 시작을 했고 원래 고향은 익산입니다. 익산. 아니 잠깐만, 근데 전라북도 분이 네. 왜 어떻게 대전까지 오셨어요? 원래 직업 군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이렇게. 예, 맞아요. 예, 원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를 한 7년 정도. 경례 한번 보여주시죠. 필승! 그러면은 제대 후에 바로 그냥 영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역 후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냥 알바처럼 그냥 대리기사도 한 3달 해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네. 이 영업 쪽으로 이게 뛰어들게 된 그 계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국방전직교육원이라고 해서 전역한 군인분들은 이제 매칭을 되게 많이 시켜줘요. 저도 거기에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 저희 팀장님이신 윤동재 쌤님께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만나게 됐고 그리고 대전 한번 더 가서 거기서 바로 입사 확정을 지었어요. 처음에 이제 영업 시작하실 때그 주변 친한 지인분들한테 좀 이렇게 상처받은 일이 좀 있으셨다고. 부모님도 사실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가장 친했던 군대 동기들, 선임들, 후임들도 다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은 내 도전은 그냥 방해할 뿐이다라는 이런 걸 어디선가 들어서 좋다. 부모님 한번 보험회사 다녔었나? 이 친구들은 보험회사를 한번 다녔었나?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나는 그러면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네. 무조건 성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진짜 5기가 맞죠? 5기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 위촉후에 연도상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동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야, 일단 여기 박수 한번 갑시다. 여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계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연도상을 가면은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모시고 가려고 좀 악착까지 했던 것도 있고 18년도에 킨텍스에서 연도상을 했어요. 네. 킨텍스에서 했는데 시상은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저는 밑에서 박수만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저기 진짜 가고 싶다. 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더 저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상식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시상식에 올라가서 그냥 이름 불리고 인사 한번 하는 그 3분, 5분 그 짧은 시간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전이 어쨌든 고향이 아니신 건데 그럼 뭐 아는 분들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조금 터치를 하신 거예요? 대전에서는 사실 지금도 고객이 많이 없고요. 다 타지방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요? 예, 뭐 인천, 평택, 목포, 부산, 창원, 동해 이렇게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금이관 고객. 예, 수금이관 고객 터치도 많이 지금 하고. 그거 굉장히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화하신 목적이 뭐예요? 막 이럴 때도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통하는구나, 고객들이 좀 잘 얘기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약관 대출을 과도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보험 약관 대출. 네. 거기다가 보험료도 조금씩 연체가 되시는 분들이면은 아 이분은 조금 경제적으로 사실 지금 조금 어려우신가 보다. 보험료 내기가 어려우신가 보다. 그럼 먼저 전화해서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찾아뵙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네. 혹시나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고객을 한 명 한 명 다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저는 맞게끔 다 분석을 해놨어요. 분류를 다 해놨는데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이렇게 다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고객 면담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집에 안 가고 뭐 통화를 계속 붙들고 계신다고.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네. 가장 심했을 때가 18년도, 19년도가 진짜 집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의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 진짜 일찍 가면 10시.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텐코를 채워야 되는데 이 텐코를 정말 못 채우겠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집에 가면 내일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러면 빠짐없이 하신 겁니까? 탱크? 웬만하면 빠짐없이 합니다, 텐코를. 지금도? 지금도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된 순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렇지. 예를 들어 제 고객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릴 때가 가장 큰 보람이 됐는데 네. 가장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제 고객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쓰러지는 거예요. 과로.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의식 없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로 쓰러지셨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019년도 5월 달인데 19년도 5월 달에 제가 아예 영업을 놨어요. 왜냐면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딸이랑 아들이 있어요. 근데 딸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들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이제 그 일용직을 하신다고 일을 멈추면 이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누구도 가족 누구도 케어를 할 수 없는. 돌봐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 통해서 주민번호 알아내서 막 조회하고 보험사가 8개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표를 떼가지고 등기로 우편 보내고 결국에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급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다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두 자녀분 중에 그럼 고객님이 아드님이었어요? 딸이 고객이고 아들은 사실 교도소에 있었는데 나오고 나서 정말 길게 장문의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저한테. 형님 제가 저 없는 동안 엄마랑 누나 이렇게 잘 봐드렸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꼭 한번 찾아뵙고 뭐 밥이라도 한번 이렇게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네.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뭉클하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이런 게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묘미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단순히 보험금 청구해 준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인생에서 엄청난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렇게 FM이시라고? 영업이 아주 그냥 정도 영업이라고? 정도 영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정도 영업에 뭐 예로 들자면 그 탱콜도 하나 포함될 거고. 탱골도 포함되고 네. 뭐 출근하고 기소하는 거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완전 판매 완전 판매. 네 이런 것들이 다 정도 영업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보험 얘기하니까 지루하시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셔도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까지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해요. 그때부터는 좀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 정도 영업을 해가지고요.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필승! 일에서도 FM인데 집에 가서도 FM이라 가지고 집에만 가면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또 하신다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요? 네. 부모님한테요? 네. 갑자기 생각나세요. 뭐. 이제 저도 부모님 걱정돼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네가 사인해. 예, 이렇게 해요. 아니야 이거 엄마 나중에 필체 다르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맞아. 직접 해야 돼라고 해도 귀찮아도 다
직접 설명하게 해요. 네. 대리로 안 하고 자필 네, 서명하시고. 절대 안 합니다. 네. 반대로 이거는 역으로 어머니한테 좀 잔소리 들을 것 같아요. 좀 연애 좀 해라. 너무 일이랑 사랑에 빠져 사는 거 아니냐. 네. 연애를 몇 년 쉬신 건가요? 아니 26살이 마지막이어서 8년 됐나? 네. 어디 문제 있으신 거예요? 아니. 아, 8년 오래 그게 쉬셨네. 아니 지금 한창 그 저기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네. 왜? 제가 이제 봤을 때 중요도라고 하는 게 일단 1순위는 아니에요. 예, 1순위는 아니고 한 2순위, 3순위 되려나? 일에 대한 뭔가 이 갈망 이런 것들이 더 크니까. 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거울리기시네. 야, 아니 그래서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 네.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주말에 데이트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말에 지점에 나와가지고 지금 티를 하신다고. 요즘에는 주말엔 출장을 많이 가고 주말에 스케줄이 없다 이러면은 출근합니다. 저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되게 게으르고 그리고 기복이 심합니다. 그걸 없애려면 일단 사무실에 나가 있으면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컴퓨터라도 한 번 더 켜고 핸드폰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성공 노트라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자, 지금 이제 5년차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신데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신념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어쨌거나 저와 연을 맺으신 고객님이시라면 네네.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있고 싶습니다. 중간에 뭐 탈락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고객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저도 같이 계속 근무하는 게 제 신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확실히 남다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맞아요. 약간의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영업은 좀 이렇게 해라.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영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업인은 사무실에서 죽어간다는 말도 어디선가 또 들었거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은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약속도 안 잡히고 고객분들과 스케줄도 안 잡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창원 진해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해군 본부라서 일단 차에 타서 진해를 찍고 일단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에 전화를 해요. 가는데 뭐 한번 보자, 커피 한 잔 마시자, 저녁 먹자. 그러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올라온 적도 있어요. 한 7시간 걸리는데 일단 움직여야 뭔가 이게 기분이 이 뭔가 우울한 기분이 깨지더라고요. 잘 들으셨죠? 일단 움직이시랍니다. DB생명 이제 위촉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DB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DB생명 선택합니다. 예. 이유는요? 회사를 보고 이런 것보다 솔직히 그냥 사람 한 명 보고 딱 들어갔거든요. 윤동주 SM. 예, 윤동재 쌤이 딱 한 명 보고 들어와서 이거 진짜 믿을만하다, 걸어볼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다시 선택을 해도 지금 DB생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도 보게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들이 보험 가입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뭐 아픈 거 얘기, 가족들 얘기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좀 성숙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전적으로요? 군에 있을 때랑 비교하면 3배 이상.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이네임의 첫 소개를 또 해주셨을 때 짝사랑하는 보험 설계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다. 영업이라는 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때도 생각나고 씻을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고객분들이 그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 짝사랑을 끝내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네. 내가 계속 고민되잖아요. 네. 일단은 고백을 하래요. 그러면은 그 네. 고민이 네. 그 상대한테 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또 설계사님은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단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볼 때 그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멀리 대전에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사실 출연
이거 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떨렸는데 막상 와보니까 얘기도 너무 잘해주시고 재밌죠? 재밌네요. 오길 잘했죠? 오긴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도 있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요즘 배가 좀 많이 나와서 엄마는 또 그게 걱정이더라. 운동 좀 해서 뱃살도 좀 빼고 좋은 여자친구랑 결혼도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DB생명 가족분들께 하고 네.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저희 연도상에서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 서로 얻어가고 더 잘 돼서 그 잘된 F님들을 또 보고 더 잘 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결국에는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다. SM이 되고 부지점장이 되고 이 사람들을 또 더 성장시켜 나가면서 지점장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단장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FP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도 다 해봐야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단은 SM이 일단은 제 목표입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김태양 FP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분들 또 만나게 될까요? 맞습니다. 빨리 만나서 이름을 여쭙고 싶네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일도 잘해. 인물도 훤칠해. 등치 좋아. 그렇지. 돈도 잘 벌어. 완전 1등 신랑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공개 구원 한번 하시죠. 괜찮네. 저는 34살 김태양이고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거 어필할 만한 게 많이 그럼 없네요. 애교 3점. 이거 요즘 애교요? 여자들 노가 죽어요, 진짜. 자, 애교 3점 갑니다. 하나, 둘, 셋. 프리.